안녕하세요. 29% 모닝 리포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말이죠. 두 가지 충격 때문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 데이터, 그리고 갑자기 터진 신용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덮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요. 시장에 그야말로 불안감이 확 퍼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포트에서는요. 먼저 간밤 시장 상황을 숫자로 한번 보고요.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는지 그 핵심 이슈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다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났던 종목들은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시장 요약과 전망까지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인플레이션과 신용 리스크 이 두 단어였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정말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휘청거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숫자들이 바로 어제 시장 성적표인데요. 딱 봐도 파란불이죠. 다우존스가 1.25% 빠졌고요. S&P 500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뭐 투자 심리가 정말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을 뒤흔든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생산자 물가. 둘째, 갑자기 금융계를 덮친 신용 리스크. 그리고 AI 투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마지막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까지. 정말 악재가 겹쳤죠. 자, 그럼 첫 번째 충격파부터 보시죠. 바로 인플레이션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0.8%. 이게 뭐냐면요. 1월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PPI 상승률인데요. 시장에서는 이 정도 나오겠지 했는데 그걸 훌쩍 뛰어넘는 0.8%가 나와버린 거예요. 와, 이건 뭐 물가가 아직도 뜨겁다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당연히 곧 금리 내리겠지 하고 기대하던 시장에 그대로 찬물을 확 끼얹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인플레이션 공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영국의 MFS라는 모기지 업체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뭐 영국에 있는 회사 하나 망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금융기관들, 특히나 잘 보이지 않는 사모신용시장의 문제로 번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확 퍼진 겁니다. 이 의심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면서 금융주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AI 분야에 대한 의심,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그렇게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니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AI 투자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표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고요. 심지어 미국이랑 이란 협상이 깨졌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무려 3%나 뛰어오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키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장 전체가 이렇게 우울하기만 했던 건 또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런 폭풍우 속에서도 꿋꿋하게 오히려 위를 향해 솟아오른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런 걸 보면 위기 속에서 시장에 뭘 보고 있는지 그 힌트를 딱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악재들의 직격탄을 맞은 곳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MFS 사태 때문에 금융주 와르르 무너졌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빅테크랑 반도체도 같이 줄줄이 하락했고요.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NFS 리스크가 부각된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하루에 무려 10%가 폭락했고요. 골드만삭스도 7%나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황태자였던 엔비디아마저도 AI 투자에 대한 의심 때문에 4%나 하락하는 걸 피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장의 흐름이 딱 갈리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서 하늘로 솟구친 종목들이 나타난 거죠. 아마 이 슬라이드가 오늘 시장의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이 AI 사업을 하는 엔비디아랑 델인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죠.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가시성입니다. 시장은 이제 AI라는 막연한 꿈이나 기대감보다는 델의 AI 서버처럼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업에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대리 하루에 20% 넘게 폭등한 게 바로 그 신호탄인 거죠. 이런 흐름은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쪽을 볼까요? 파라마운트는 인수합병이라는 아주 확실한 개별 호재가 터지면서 20% 넘게 급등했고요. 반대로 넷플릭스는 인수전에서 빠지면서 돈 쓸 일 없겠네 하는 안도감에 10% 넘게 올랐어요. 재밌죠? 헬스케어의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예요. AI로 신약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모멘텀이 주목받으면서 3% 올랐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 바깥은 어땠을까요? 다른 자산들도 이런 위험 신호를 똑같이 느끼고 있었을까요? 네, 주식시장 밖에서도 불안감은 뚜렷했습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3% 올랐고요. 이건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은 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놈의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는 당분간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시장에 쫙 깔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신용 리스크, 이 두 가지 펀치를 맞고 시장이 휘청거렸지만 그 와중에도 실적과 모멘텀이라는 무기를 가진 종목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실적 가시성, 그리고 개별 모멘텀. 이제 시장은 AI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돈 버는 게 눈에 보이거나 인수합병 같은 확실한 한방이 있는 기업을 콕 집어서 골라내야 하는 그런 선별적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시장이 원하는 두 가지, 확실한 실적과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9% 모닝 리포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